네, 이 라면 업계 1위 농심이 네. 추석 연휴 이후에 라면 값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인상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0% 안팎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농심은 이 지난해 8월에도 라면 값을 평균 6.8% 인상했는데요. 1년 정도 만에 또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편의점 기준으로 900원인 신라면이 99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농심 2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17% 성장했지만 이 영업이익이 75%나 감소하면서 24년 만에 국내 시장 적자를 기록한 것이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줬고요. 또 이 올해 라면 재료인 밀가루와 팜유가 크게 올랐잖아요. 특히 3분기 수입 곡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여서 원재료 가격 상승 압박을 견딜 수 없다는 게 업체 설명입니다. 원래 이 어떤 품목 가격이 올라갈 땐 보통 업계 1위가 먼저 가격을 인상을 하면 나머지 업체들도 슬며시 줄인상을 하기 때문에 라면 업계 전반으로 가격 인상 도미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반기 곡물 수입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인데요. 네. 3분기 수입 곡물가가 2분기보다 16% 더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4분기에도 3분기보다 살짝 떨어지지만 2분기보단 높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근데 이 뉴스 열심히 보신 분들은 7월 세계 곡물 가격이 11% 넘게 떨어졌는데 왜 수입가가 오르냐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곡물 수입할 때 계약을 맺은 후에 3에서 6개월 지났을 때 대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 떨어진 7월 국제 곡물 가격이 국내 수입가에 반영이 되려면 3에서 6개월 정도 걸려서 4분기부터나 슬슬 반영이 시작될 겁니다. 근데 이 국제 곡물 가격이 최고점 찍었을 때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잖아요. 이때 샀던 물량이 국내로 들어오는 시점이 이번 3분기부터이기 때문에 이 수입가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곡물가 오르면 앞으로 이 밥상 물가 또 외식 물가 이 당분간 더 뛸 수밖에 없어서 걱정입니다. 정말 그러면 라면 같은 식품 가격들,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이 재료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제조비가 올라가잖아요. 특히 식품업계 제조 원가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어서 최대 80%에 육박합니다. 3분기 곡물 수입가 상승이 바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 이 원재료값 계속 오를 때마다 소비자들 눈치 봐야 하니까 계속 가격을 올릴 수만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줄어든 회사도 많은데요. 이런 회사를 중심으로 이 3분기 가격 또 올리는 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특히 라면 같은 경우는 서민 음식이라서 이 가격 인상 저항이 매우 큰데요. 농심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16% 넘게 증가했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75%나 넘게 감소했습니다. 원재료값을 업체가 떠안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국내 실적만 보면 이 98년 2분기 이후 24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는데요. 때문에 이 지난해 8월 라면 가격을 6.8% 인상했던 농심이 올 하반기에 또다시 인상하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라면 값이 오릅니다. 밀가루 같은 원자재 값 상승 속에 오뚜기가 13년 만에 라면 값을 올리겠다고 결정했고 다른 업체들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오뚜기 라면은 다음 달부터 평균 11.9%가 오릅니다. 2008년 4월 이후 13년 만에 가격 인상입니다. 최근 밀가루, 팜유와 같은 식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라면의 주 원료인 소맥은 지난해보다 33%, 팜유는 42% 상승했습니다. 원가 부담이 커졌는데도 대표적 서민 음식이라 눈치를 보던 다른 업체들도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라면 업계 1위 농심은 2016년 이후 5년째, 삼양식품도 2017년 5월 이후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분기 물가가 전년 대비 2.5% 올라 9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인플레 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체감 물가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식료품과 음료 분야 133개 품목 가운데 라면은 11번째로 가중치가 높은 식품입니다. 그러면 뭐 소비자는 안 좋죠. 무조건. 서민의 간단하게 음식일 수 있는 간식 같기도 하고 그런 건데. 느껴져요. 느껴지고
가급적이면 시장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미 계란, 우유, 파 등 신선식품의 가격 급등이 라면 등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서민 부담을 더욱 키울 전망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대표적인 서민식품인 라면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농심이 가격을 올린 데 이어서 삼양라면도 다음 달부터 가격을 인상합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삼양식품은 다음 달 1일부터 삼양라면을 비롯한 12개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평균 5.4% 인상합니다. 삼양라면은 기존 760원에서 810원으로 6.5% 인상됩니다. 짜짜로니는 850원에서 900원으로 5.9% 오릅니다. 불닭볶음면과 나가사키 짬뽕, 맛있는 라면, 간짬뽕 등은 각각 5% 인상됩니다. 삼양식품이 라면 가격을 올리는 것은 지난 2012년 8월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삼양식품은 인건비와 물류비, 수프 재료비 등 원가 상승 압박이 커져 가격을 인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농심은 지난해 12월 신라면과 너구리 등 12개 제품 가격을 평균 5.5% 인상했습니다. 오뚜기와 팔도 등은 당분간 라면값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홍갑입니다. 서민 생활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맥주와 채소값이 오른 데 이어 AI의 여파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번엔 라면값까지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정혜경 기자입니다. 분식점에서 파는 라면 한 그릇. 재료들을 살펴봤습니다. 달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대파는 무려 28%가 올랐습니다. 다음 주엔 농심에서 나오는 라면 제품의 가격이 5.5% 오릅니다. 보통 3,000원에 파는 라면 한 그릇에서 이렇게 모든 재료비가 상승한 상황. 식당 주인들은 도저히 생산성을 맞출 수 없다며 하소연합니다. 재래시장 가도 야채도 뭐든 다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힘들죠, 저희는. 농식품과 가공식품 모두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생활 물가는 비상사태입니다. 지난해 소주 가격 인상에 이어 지난달엔 맥주 가격이 평균 6% 정도 올랐습니다. 출하량이 줄어든 양배추, 당근, 무 같은 채소도 지난해보다 많게는 300%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엔 AI 사태로 달걀 가격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도둑 맞은 기분이랄까? 좀 그럴 때 있어요. 5만 원치를 사도 너무 없으니까. 가계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장바구니 물가만 줄줄이 오르는 탓에 서민들의 살림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최근에 이 밀가루 값이 8% 정도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빵이나 라면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도 그 정도 가격은 올려야 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소비자단체 쪽 얘기는 다릅니다. 원가를 보면 이 한 개 800원 하는 라면에 밀가루는 6분의 1, 13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밀가루 값 때문이라면 130원에 8%, 10원만 올리라는 겁니다. 꼴뚜기가 뛰니까 이 망둥이도 뛴다는 식으로 빵값, 라면값까지 뛸 이유가 없는데 막 올리지 말라는 거죠. 물론 식품업체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밀가루 말고도 식용유값, 설탕값에 인건비, 전기료 다 올랐다. 그런 부분도 좀 봐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재료 값이 내려간다고 식품값 따라 내린 경우가 있었던가요? 거의 없었죠. 밀가루 값 올랐으니까 인상, 다음에 설탕값 올랐으니까 인상, 자꾸 핑계 바꿔가며 값만 올리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 불만이 많습니다. 값을 올리기 이전에 소비자를 납득시키는 것이 우선이지 싶습니다. 최근 라면 값이 한꺼번에 100원씩 올랐는데요. 밀값 상승을 감안해도 인상폭이 너무 컸던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영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심은 밀가루값 상승을 이유로 지난달 말부터 신라면의 가격을 750원으로 100원씩 올렸습니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 식당들은 메뉴판의 라면 가격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고쳐 달았습니다. 지금 2,000원 받아가지고 김치값이며 단무지값이 다 올라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남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밀가루 값이 올라 라면 값을 올렸다는 농심 측의 해명은 맞는 것일까? 1년 전 12,000여 원이었던 20kg짜리 밀가루 한 포대의 가격은 지난달 17,000여 원으로 올랐습니다. 라면 하나에 들어가는 밀가루는 119g,
밀가루값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 부담은 3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농심 측은 밀가루 말고도 파미와 전분 등 다른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2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원가는 50원만 오른 것입니다. 여기에 유통점에서 라면이 10여 % 정도 할인돼 팔린다는 점을 고려해도 여전히 30원이 남습니다. 이에 대해 농심 측은 중간 유통업체들이 마진을 늘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유통업체들은 농심이 밝힌 원가가 정확하지 않다며 농심 측이 이익을 봤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은 원가 구조와 판매 마진율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최근 라면값 상승에도 일부 할인점은 자사 브랜드 상품인 이른바 PB라면의 가격을 10%나 낮췄습니다. 결국 밀가루값 상승에 편승해 제조업체부터 유통업체 그리고 라면 가게에 이르기까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정영택입니다. 명품 라면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조금 올렸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업체들 주장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어제 출시된 신라면 블랙입니다. 좋은 재료를 쓴 명품 라면을 표방하면서 대형마트에서 판매가가 개당 1,320원으로 기존 신라면의 2배가 넘습니다. 우월 분말을 저희가 넣은 게 제품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더 싸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약간의 변형만 가지고 올리는 거는 진짜 바람직한 거 아닌 것 같으네요. 동서식품은 400g짜리 원두커피를 없애고 200g짜리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100g당 가격을 3,142원에서 3,940원으로 올렸습니다. 롯데제과도 최근 기존 월드콘에 초코와 아몬드 등 재료를 고급화한 신제품을 33% 오른 가격에 내놨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뉴얼이 됐든 실질적인 가격 인상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무리하냐, 과도한 인상이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 소비자 단체들은 값싼 기존 제품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고급 제품만 남게 되는 편법 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감시와 제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SBS 하대석입니다. 농심이 보통 라면의 2배 값으로 내놓고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신라면 블랙이 공정거래위원회 감시망에 걸렸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가 문제였습니다. 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심이 지난 4월 새로 출시한 신라면 블랙. 출고가가 기존 봉지라면들에 비해 2~3배가량 비싸 일반 소매점에서 개당 1,300원 정도에 팔립니다. 소뼈 성분이 포함된 보양식으로 영양분이 많다는 광고 덕분에 출시 2달여 만에 150억 원어치나 팔렸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 광고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먼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표시와 관련해 설렁탕 한 그릇보다 탄수화물은 78%, 단백질은 72%, 철분은 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지방은 설렁탕에 비해 3.3배 많았고 고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도 1.2배 많았습니다. 이 라면 한 그릇만 먹어도 성인의 하루 나트륨 적정 섭취량의 97%, 그러니까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입니다. 결국 영양 비율이 이상적인 균형을 갖췄다는 주장은 과장됐고 완전 식품에 가깝다는 광고도 허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제품의 품질이 고급화된 정도에 비해서 가격은 다소간에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이제 판단이고요.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1억 5,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매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